안녕하세요. 스포츠가 맛있는 벤마카세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벤마카세는 매일 토개부 작성으로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또한 베팅 플랜 제공과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긴 말 늘어놓지 않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맛있는 스포츠를 원하신다면 벤마카세 분석방 무료 입장하셔서 맛있는 분석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파포스 대 AS 모나코 경기입니다. 파포스는 4-2-3-1 전형으로 하프라인 아래에서 블록을 다진 뒤 역습 한 방에 의존하는 경기 구조를 유지한다. 앤더슨 실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가진 타입으로 등지는 움직임을 통해 이선의 세컨볼을 떨궈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오르샤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침투하며 중거리 슈팅 컷인 크로스를 모두 수행해 빠른 전환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드라고미르는 10번 위치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며 전진 패스와 박스 근처 마무리를 겸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하지만 수비 라인의 구조적 문제가 뚜렷하다.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 간 간격이 자주 벌어져 상대가 라인 사이에서 쉽게 공을 받는 패턴이 반복된다.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도 일정하지 않아 한번 라인이 깨지면 뒷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이 결함은 단기간 조정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성격이라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많은 팀을 만나면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다. 즉, 파포스는 공격 전개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만들지만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 취약성이 뚜렷한 상태다. AS 모나코는 3-4-3 기반 전방 압박형 팀으로 높은 템포와 빠른 전환 속도가 강점이다. 발로그는 지속적인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스트라이커로 시야가 한번 흔들리는 순간 골문 앞에서 슈팅 각을 만들어낸다. 미나미노는 측면 이선을 오가며 압박과 공간 침투를 모두 수행하고 세컨드 라인에서 공을 탈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방향 전환 직선 패스를 고르게 섞어 쓰는 플레이메이커다. 양 윙백은 폭을 넓히면서도 필요할 때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공격 숫자를 늘리고 전환 상황에서는 빠르게 폭기에 미드필더 라인을 보호한다. 이 구조 덕분에 모나코는 상대 빌드업 초반 압박 중원에서 공회수 즉각 전진 패스 마무리 라는 공격 루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또한 선수층 깊이가 두텁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활동량 유지에서 파포스를 뚫기 용이한 구조다. 결론적으로 모나코는 파포스의 불안한 세컨드 라인 오프사이드 트랙 간격 문제를 공략하기에 가장 적합한 테마를 가진 팀이다. 두 팀 종합 분석. 파포스는 전환 공격에서 한 방이 있지만 수비 완성도 간격 조정 능력은 챔피언스 리그 레벨에서 약점이 드러나기 쉬운 구조다. 모나코는 압박 전환 침투 스쿼드 뎁스까지 모두 파포스의 수비 리스크를 공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경기 주도권은 대부분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포스도 역습형 장면에서 슈팅 기회를 확보할 여지가 있어 총 득점 흐름은 비교적 높게 형성될 공산이 크다. 승부 예측. 승무패 AS 모나코 승. 핸디캡 이렌디무. 언오버 2.5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코펜하임 대 카이라트 알마티 경기입니다. 코펜하겐은 4-4-2 전형을 축으로 측면,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이다. 옐루누시는 바깥 한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을 통해 세컨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와 마무리가 모두 날카롭다. 아슈리는 1대1 돌파 컷인 오버래핑 활용이 모두 가능한 타입으로 측면에서 위협적인 박스 진입 루트를 꾸준히 만든다. 클램은 후방 빌드업의 조율자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 능력이 뛰어나 공격 템포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라인을 한 줄 더 끌어올리는 경향이 뚜렷하며 상대 센터백 수미에게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세트피스 또한 양쪽 윙어의 킥 퀄리티를 기반으로 니어파포 공략이 잘 다듬어져 있어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4-2-3-1 전형으로 그로미코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호르지뉴는 피지컬보다는 박스 내 위치 선정 빠른 슈팅 타이밍을 통한 마무리에 강점이 있다. 그로미코는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이선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고 침투하는 동료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넣는다. 타팔로프는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펼치지만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 위험이 크다는 점도 동시에 따른다. 문제는 원정 여건이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덴마크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시간대 기후 차이와 더불어 선수단 피로도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때 더블 볼란치 수비 라인 간 거리가 벌어지면 미들존이 쉽게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양팀 종합 분석. 코펜하겐은 홈에서 압도적인 템포와 압박 구조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두 줄 수비와 역습을 준비하겠지만 이동거리 환경 미들존 압박이라는 세 요소에서 모두 부담을 안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특히 코펜하겐의 측면 공격 루트와 세트피스 활용도는 원정팀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득점 기대값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발생할 구도다. 경기 전개 자체가 홈팀의 빠른 득점 또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총 득점수 역시 높아질 흐름에 가깝다. 승무패 호펜하임 승. 핸디캡 2프렌 승. 언오버 2.5버. 세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4-3-3 전형의 요케레시를 축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요케레시는 몸싸움 제공권에서 우위가 있고 등지는 플레이로 볼을 지켜낸 뒤 양 측면으로 전개하는 능력도 갖춘 스트라이커다. 마두에케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드리블로 1차 압박을 벗겨내 왼발 슈팅 각을 만드는 데 능하다. 웨데고르는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 원투 패스를 활용해 전방 삼각형을 만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수비 전환이다.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잡지 못해 중앙 블록이 순간적으로 비는 장면이 반복되며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먼저 접근권을 내주는 바람에 두 번째 볼을 빼앗기고 다시 수비에 끌려가는 구도가 자주 나타난다. 포백 역시 라인 간격이 벌어진 채 뒷걸음질 치는 수비를 강요받아 박스 앞 공간 노출이 잦다. 즉 공격 전개는 매끄러우나 수비 전환에서의 어수선함이 큰 경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바이에른 뮌헨은 4-2-3-1 기반의 전진 패스 압박 중심팀이다. 케인은 최전방에서 마무리뿐 아니라 하프라인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고 측면 이선으로 볼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공격 루트의 중심을 잡아준다. 올리세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하프 스페이스에서 탈압박 드리블 스루 패스를 고르게 수행하는 창의적 자원이다. 고레츠카는 박스투박스 역할로 전환 시 박스 앞을 지키다가도 타이밍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박스 안까지 진입해 마무리를 노린다. 더블 피벗은 공을 탈취하자마자 올리세 쪽으로 방향을 바꿔 빠른 전환 공격을 이어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뮌헨은 세컨드 지역 공 탈취 케인에 내려오는 움직임 올리세 고레츠카의 침투. 이 세 패턴이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상대가 수비 전환에서 어수선하면 이 구조는 치명적일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다. 두 팀 종합 분석. 경기 구조상 아스날이 점유율 우위를 갖더라도 수비 전환의 헐거움은 뮌헨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 뮌헨은 중원 압박 전환 패스 침투 패턴이 잘 정립된 팀으로 아스날의 블록 붕괴 지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에미레이트 원정이라는 점, 챔피언스 리그에서 양팀 모두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만큼 득점이 폭발하는 경기 흐름보다는 신중한 템포의 경기 운영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 승부 예측.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역배승. 핸디캡 1프렌 승. 언오버 2.5언더. 네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인터밀란입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기반 중블록 전환형 축구가 핵심이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일선에서 내려와 공을 받아 다시 침투로 이어가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든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전진 템포를 급격히 높이는 돌파형 공격수로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박스 근처로 빠르게 진입한다. 알렉스 바에나는 하프 스페이스에 진입해 중거리 슛 타이밍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 전환 상황에서 세컨 찬스를 마무리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AT 마드리드는 양쪽 측면을 넓게 쓰다가도 중앙에서 볼이 풀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인터밀란 3백 간격을 벤다. 수비 시에는 좌우폭을 좁히고 중원을 봉쇄하며 공을 빼앗는 순간 직선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가 라인을 정비할 시간을 최소화한다. 홈에서 템포가 잘 맞아떨어지는 경기에서는 전환 1-2회 만에 경기를 틀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인터밀란은 3-5-2 기반 점유형 전개를 구사하지만 템포가 느려지는 구간이 길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감각적 마무리에 강점을 가진 공격수로 측면과의 연계를 통해 마무리하는 장면이 많다. 튀랑은 사이드로 빠져 공을 받는 타입이지만 팀 전체 전진 속도가 늦어질 경우 고립되는 구간이 길어진다. 바렐라는 압박 전진 패스에 능하나 공을 오래 잡는 패턴이 반복되면 템포가 느려지고 상대가 블록을 정비한 뒤 공격을 시작하는 장면이 많아진다. 3백은 수비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전개가 느려지면 라인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탄력을 잃고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벌어지며
윙백 전진 후 뒤 커버가 늦어져 빠른 전환팀에게 역습 공간을 내준다. 전방 압박 또한 볼 소유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을 잃는 순간 즉각 압박보다는 재정비지 압박 패턴이 많아 미세한 템포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다. 투 팀 종합 분석. AT 마드리드는 전환 상황에서의 속도 직선성에서 확실한 장점을 가지며 홈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인터밀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인터밀란은 점유 구조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템포가 느린 특성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역습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터밀란이 지나친 무리 없이 블록 유지에 집중하면 실점 억제는 가능. AT 마드리드 역시 점유형 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기보다는 템포 조절 경기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다. 그래서 이 매치는 전술 흐름 환경까지 종합하면 팽팽한 균형의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볼 수 있다. 승부 예측.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프랜승. 언오버 2.5 언더. 다섯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아탈란타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을 기반으로 이선 측면 연계가 뛰어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버카르트는 등지는 플레이와 박스 내 움직임 모두 안정적이며 볼을 지켜내 이선이 올라올 시간을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다. 바오야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넘나드는 드리블러로 속도볼 터치 모두 뛰어나 컷백 낮은 크로스를 자주 만든다. 도알리츠는 인사이드 플레이로 패스각 슈팅각 모두 확보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직접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위협적으로 수행한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패턴은 단조로운 사이드 크로스가 아니라 바오야도 알리츠의 스위칭 하프 스페이스 진입 낮은 크로스 컷백으로 박스 안 수비 타이밍을 흔드는 방식이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센터백 앞 광범위 커버, 탈취 직후 측면 연결을 동시에 수행하며 역습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특히 아탈란타 중앙 수비의 박스 안 크로스 대응 클리어링에서 불안이 반복된 만큼 프랑크푸르트의 하프 스페이스 기반 공격은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아탈란타는 3-4-3 기반 공격 지향팀으로 전진 라인을 높게 가져간다. 스카마카는 제공권 포스트 플레이 모두 뛰어나 롱볼 크로스 상황에서 타점 높은 헤더를 노릴 수 있다. 데 케텔라에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선택하는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갖고 있다. 파살리치는 세컨 라인 침투와 박스 내 숫자 가담으로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타입이다. 문제는 수비 구조적 약점이다. 3백은 공격 가담 시 넓게 벌어져 측면, 크로스를 맞는 상황이 자주 발생. 중앙 수비진의 박스 안 위치 선정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반복. 세컨볼 클리어링에서 실수 빈도가 높아 한 번의 잘못된 터치 실점 위기로 연결되는 장면이 많다. 아탈란타는 화력 자체는 충분하지만 전진 라인의 과감성 뒷공간 노출 클리어링 실수 위험이라는 패턴이 구조적으로 따라붙는 팀이다. 양팀 종합 분석. 프랑크푸르트는 하프 스페이스 스위칭과 빠른 컷백 패턴이 완성도가 높아 아탈란타 중앙 수비의 박스 안 대응 약점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다. 아탈란타는 공격력이 뛰어나 언제든 한 골은 만들 수 있지만 수비 구간 실수 간격 문제가 반복되며 원정 실점 리스크가 크다. 전술적 상성은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루트가 아탈란타에게 특히 까다로운 형태이며 양팀 모두 공격 패턴을 통한 득점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승부 예측. 승무패 프랑크푸르트 승. 핸디캡 1앤디무. 언오버 2.5버.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아인트호벤입니다. 리버풀은 4-2-3-1 구조에서 에키티케 살라, 소보슬러이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에키티케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이동으로 수비 라인을 넓혀놓고 다시 박스로 재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해 박스 근처에서 공간 창출의 강점을 보인다. 살라는 오른쪽에서 안으로 접어드는 커팅인 움직임이 여전히 날카롭고 대각선 침투로 뒷공간을 노리며 왼발 마무리에서 리그 최상급 퀄리티를 유지한다. 소보슬러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 중거리 슛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세트피스 킥 정확도까지 더해 공격의 촉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리버풀은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져 센터백 앞 공간 노출, 풀백 전진 후 뒷공간 커버 지연, 압박 타이밍 붕괴 등의 이유로 직선적인 패스 한 번에도 쉽게 실점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리버풀은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구조는 득점 생산은 꾸준하나 실점 또한 잦은 팀이 되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아인트호벤은 4-3-3을 기반으로 라인 간격 유지 측면 전개 중앙 컨트롤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적인 팀이다. 페리시치는 하프 스페이스 측면을 모두 활용하는 멀티 자원으로 컷백 크로스 세컨 침투까지 수행 능력이 안정적이다.
르번반 본멜은 측면 돌파 안쪽 침투 모두 가능한 직선적 윙으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이 많다. 스아우터는 빌드업 스크리닝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원 핵심으로 전환 상황에서 빠른 커버력을 보여준다. 아인트호벤의 패턴은 측면 전진 중앙 집약 다시 사이드로 전개 라는 반복적인 볼 순환으로 상대 진영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구조다. 특히 수비 전환에서도 미드필더 수비 간격 유지, 세컨볼 경합 안정 을 통해 경기 전체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안필드 원정 특성상 라인을 높이는 순간 소보슬러이 살라 쪽 뒷공간이 크게 노출, 전진 압박 실패 시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이 존재한다. 두 팀 종합 분석. 리버풀은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지만 공격 템포 개인 능력 안필드 분위기라는 세 요소는 여전히 강력하다. 아인트호벤은 조직적으로 잘 갖춰진 팀이지만 안필드 원정에서 라인 유지 압박 유지에 들어가는 체력 소모와 뒷공간 노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경기 자체는 리버풀의 공격적 우위 아인트호벤의 조직적 대응 오픈 템포 확대라는 흐름이 예상된다. 승부 예측. 승무패 리버풀 승. 핸디캡 1마인 승. 언오버 3.5버. 7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을 기반으로 홈에서는 라인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을 보인다. 엘카비는 박스 안 위치 선정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타입으로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세밀한 슈팅 타이밍을 가져간다. 마르틴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 전진 패스를 수행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는다. 모우자키티스는 측면 폭을 넓히면서 돌파 크로스를 시도해 공격폭을 확보한다. 하지만 문제는 중원과 수비 전환의 완성도 부족이다. 두 중앙 미드필더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않아 커버가 늦는 장면 반복. 공을 잃은 직후 중원 공간이 크게 열림. 센터백 앞 공간이 한 번에 노출되어 전진 드리블 허용. 무리한 전진 패스 시 빌드업 실수 역습 즉시 허용. 측면 복귀 타이밍과 중앙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 박스 앞 공간 동시 노출. 올림피아코스는 공격에서 위협 요소는 있지만 상위 레벨 팀을 상대할 때 수비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4-2-3-1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전환 속도 개인 능력을 가진 팀으로 평가된다. 음바페는 양쪽에서 뒷공간을 파는 침투와 폭발적 스프린트로 수비 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타입이다. 비니시우스는 측면 1대1 돌파와 컷인을 모두 섞어 박스 근처에서 지속적인 위협을 만든다. 주드 벨링엄은 박스 투 박스 역할로 볼 운반 침투 마무리를 한 몸에 수행하며 레알의 공격 패턴을 완성시키는 핵심이다. 특히 올림피아코스처럼 중앙 미드필더 위치 조정이 어색하고 전환 커버가 늦으며 박스 앞 공간이 벌어지는 팀에게 벨링엄의 침투 타이밍 음바페의 뒷공간 침투 비니시우스의 1대1 드리블이 동시에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레알의 더블 볼란치는 볼 탈취 후 즉시 직선 패스, 탈압박 직후 폭발적 전환을 통해 전방 3톱 벨링엄에게 빠르게 공을 공급한다. 레알 마드리드는 탈압박 순간 측면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찌르는 다중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찢어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팀 종합 분석. 올림피아코스는 공격 전개 자체의 질은 좋지만 중원 수비 전환의 문제로 인해 상위 레벨 팀을 만나면 경기 전체 구조가 흔들린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환 침투 마무리라는 세 요소 모두에서 월드클래스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며 올림피아코스의 수비 전환 문제는 레알 공격 패턴에 매우 취약하다. 경기 자체는 올림피아코스가 홈 분위기로 초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레알의 전환 공격 침투 조합이 경기 결과를 사실상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1마인 승. 언오버 3.5버. 8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기반으로 측면 드리블과 전진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팀이다. 덴벨레는 폭을 넓히며 수비수를 끌어낸 뒤 안쪽으로 파고들어 양발 드리블 크로스로 직접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 바르콜라는 반대 측면에서 전환 패스를 받아 첫 터치 후 가속으로 수비 간격을 찢는 타입으로 하프 스페이스 침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 두 명의 측면 조합은 한쪽에서 흔들고 반대에서 찌르는 전형적 전환 공격 루틴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중원에서는 파비안 루이스가 볼 간수, 압박 유도, 템포 전환, 을 통해 측면 공격수들에게 안정적으로 볼을 공급한다. 수비 전환에서는 풀백 중원 라인이 함께 좁혀 레스트 디펜스를 형성, 세컨볼 경쟁력도 안정적으로 유지, 해 상대의 빠른 역습을 최소화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
토트넘은 4-2-3-1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적극 시도하는 팀이지만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구조적으로 흔들림이 크다. 히샬리송은 압박 침투는 뛰어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풀어주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사비 시몬스는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 침투 패스를 만들어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팀 전체 라인 간격이 흔들릴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주앙 팔리냐는 태클 인터셉트 능력은 탁월하나 압박 불발 시 뒤 라인을 보호하기에는 중원 커버 범위가 과하게 넓어진다. 토트넘의 문제는 명확하다. 전방 중원 압박 타이밍 불일치, 수비 라인 복귀 지연, 하프 스페이스 간격 벌어짐, 박스 앞 공간 쉽게 노출. 이는 상대가 드리블 기반 개인기 전환 속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을 때 더욱 치명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다. 결국 토트넘은 주도권을 잡는 경기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중원 박스 앞 측면 모든 구역에서 압박이 무너지며 상대가 쉽게 슈팅 각을 확보할 수 있는 패턴을 허용한다. 두 팀 종합 분석. 전술적 상성은 파리에게 명확한 우위를 준다. 토트넘의 압박 타이밍 불안과 라인 벌어짐 문제는 파리의 덴벨레의 창의적 드리블, 바르콜라의 가속 침투, 파비안 루이스의 전환 패스에 의해 반복적으로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도 공격 전개에서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조직의 균열이 커져 파리가 다득점 흐름을 주도할 경기가 될 전망이다. 승부 예측. 승무패 파리 생제르맹 승, 핸디캡 2프렌 승, 언오버 3.5버. 마지막 경기는 스포르팅 대 클럽 브리에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은 4-2-3-1 기반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뛰어난 팀이다. 켄다는 더블 볼란치에서 1차 빌드업 전진 패스 전환 패스를 맡으며 수비 시에는 센터백 앞 공간을 넓게 커버한다. 곤살베스는 중앙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침투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트링캉은 오른쪽에서 커트인 후 왼발 중거리 슈팅 각을 만드는 유형으로 하프 스페이스 진입 빈도가 높다. 스포르팅은 측면에서 시작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라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포백은 공을 잡는 순간 풀백 한 명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폭을 넓히고 포지션 스위칭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려 한다. 홈에서는 압박 라인을 더 끌어올려 템포를 초반부터 높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제도 명확하다. 풀백 전진 CD 공간이 크게 열리는 구간 존재. 전방 압박 실패 시 중원 수비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짐. 하프 스페이스 뒷공간이 노출되면 그에 대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짐. 이 약점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직선적인 팀에게 취약한 구조다. 클럽 브리에는 4-2-3-1 기반으로 전방 압박이 적극적이지만 뒷라인 커버가 느슨한 단점이 있다. 트레솔디는 전방 압박의 출발점이자 등을 치고받아 탈압박 트리거를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포브스는 빠른 스프린트로 뒷공간을 노리는 직선형 윙어로 공간이 열리면 파괴력이 뛰어나다. 바나케는 이선에서 패스 세컨 침투 세트피스 타깃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팀의 중심축이다. 클럽 브리의 문제는 전방 압박 강도에 비해 중원 수비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늦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대가 딱 한 번 탈압박에 성공하면 포백 앞 공간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구조로 노출된다. 또한 수비 전환에서는 볼 주변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 반대편 이선 침투, 컷백 상황에 대응이 한 박자씩 늦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오히려 라인을 너무 높이지 않고 역습 패턴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오히려 효과적인 팀이기도 하다. 두 팀 종합 분석. 스포르팅은 구조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기 좋은 팀이지만 압박 라인이 높은 경기에서는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 문제가 크게 드러난다. 클럽 브리에는 압박 타이밍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지만 역습 전개 속도와 바나켄 포브스 조합의 직선성은 스포르팅의 뒷공간 문제를 직접 찌를 수 있는 패턴이다. 특히 스포르팅이 홈에서 템포를 강하게 가져갈수록 클럽 브리의 입장에서는 역습 기회가 더 자주 열리는 구조라 의외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다. 단 두 팀 모두 압박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고 세컨볼 횟수나 커버 타이밍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득점이 과도하게 열릴 경기 구조는 아니다. 승부 예측. 승무패 클럽 브리의 역배승, 핸디캡 1프렌 승, 언오버 3.5언더. 이상으로 11월 27일 경기 예정인 챔피언스리그 9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 베팅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벤마카세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천 경기와 오늘의 조합표를 받고 싶다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프로젝트 방으로 무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적중되는 하루 보내세요.